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지는.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아이 표정이 굳어지면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그리고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밤새 뒤척이는. 저도 그랬습니다. 3년 전 딸아이와의 그 대화가 아직도 선명해요. 오랜만에 집에 온 딸과 저녁을 먹는데 딸이 직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때 제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엄마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 순간 딸의 표정이 정말 차갑게 굳어지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 후로 한 달 넘게 연락이 뜸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 딸은 위로받고 싶어서 온 거더라고요. 엄마한테 토닥여 주길 바랐는데 저는 그 마음을 몰랐던 거죠.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 말들이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제가 뼈아프게 깨달은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7가지 말과 그 대안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본론 1. 상처가 되는 7가지 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부모들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말하거든요. 사랑하니까, 걱정되니까, 잘 되길 바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좋은 의도가 아이들에게는 다르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5배나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 시절 들은 부모의 말은 성인이 되어서도 내면의 목소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첫 번째, 누구는 그렇게 잘하던데? 제가 정말 많이 했던 말이에요. 딸이 중학교 때였나.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옆집 민지는 전교 5등 했던데? 너도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텐데. 그때 딸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처음엔 놀란 듯 하더니 금세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말이 얼마나 독이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 나는 다른 사람만 못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비교당하는 순간 아이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져요.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릴 때 비교를 자주 당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열등감에 시달릴 확률이 70% 높다고 해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어. 이번엔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말해줄래?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두 번째, 예전에 내가 그랬잖아. 과거의 실수를 계속 끄집어내는 말. 저도 참 많이 했어요. 딸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딸이 어디 나간다고 하면 꼭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전에 밤늦게 들어온 적 있잖아. 또 그러는 거 아니지?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거 굴레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는 내가 뭘 해도 믿어주지 않는구나. 난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이에요. 그 시기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때인데 부모가 계속 과거에 묶어놓으면 아이는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미국 아동심리학회에서 1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과거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언급당한 아이들의 83%가 자신감 저하를 보였다고 해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엔 어떻게 해볼 생각이야? 내가 성장했다는 걸 엄마도 알고 있어. 뭔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세 번째, 넌 항상 그 모양이야. 항상, 절대, 매번, 늘, 또. 이런 절대적 표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딸한테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넌 항상 방 정리를 안 해. 넌 매번 늦어. 또 숙제 안 했지? 하루에도 몇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나는 항상 잘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달라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져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를 보면 이런 절대적 표현을 자주 듣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평균보다 30% 낮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완벽주의 성향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뇌는 반복되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든요. 넌 항상 그래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뇌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좀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평소 내 모습과는 다른 것 같은데. 네 번째, 내가 뭘 알아?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는 말이죠. 이 말이 정말 무서운 게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저도 딸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심지어 직장인이 되어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딸이 사회 문제나 정치 얘기를 하면 내가 뭘 알아? 나이도 어린 게. 40대가 된 지금도 가끔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해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아이는 어떨까요? 내 생각은 가치 없어. 내 말은 들을 필요 없어. 결국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걸 포기하게 돼요. 서울대 발달심리학과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의견을 무시당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주장을 잘 못한다고 해요. 회사에서도 연애에서도 심지어 친구 관계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생각이 궁금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말해줄래? 엄마도 배우고 싶어. 다섯 번째, 내가 다 겪어봐서 그래. 경험을 강요하는 말. 하지만 정말 시대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자랐던 70년대, 80년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제가 딸한테 자주 한 말이 있어요. 연애는 대학 가서 해라. 공부가 제일 중요해. 요즘 애들은 고생을 몰라.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딸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와 지금은 취업 환경도 연애 문화도 모든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졸업하면 취업이 어렵지 않았는데 딸은 스펙 쌓기에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거예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20, 30대가 직면한 사회 환경은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것과 90% 이상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경험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자주 들은 아이들은 부모는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라고 느끼면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경험으로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내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 요즘은 어떤 게 어려운지 말해줘. 여섯 번째, 그러게 왜 그랬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말. 이 말만큼 소용없는 말이 없어요. 딸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속상해서 집에 와서 울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게 왜 그 친구들이랑 어울렸어? 내가 미리 말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게다가 아이가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아이는 더 위축될 뿐이에요. 역시 내가 잘못했구나. 부모한테도 위로받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미국 임상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실패 상황에서 책임을 추궁당한 아이들은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부모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속상했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해결해 볼까? 엄마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일곱 번째, 엄마는 그냥 내가 걱정돼서. 좋은 의도를 포장하는 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죠.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저도 딸한테 정말 많이 했어요. 딸이 늦게 들어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면 연애를 한다고 하면 항상 이 말로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좋은 의도라고 포장하면 뭐든지 용서가 될까요? 오히려 더 답답해할 수 있어요. 걱정한다는 핑계로 내 자유를 막는구나. 사랑한다는 말로 간섭하는구나. 실제로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의 좋은 의도 표현을 자주 듣는 청소년들의 60%가 부모의 간섭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진짜 사랑은 조건 없는 믿음이에요.
걱정된다고 해서 아이의 선택을 막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내 판단을 존중해. 혹시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지금까지 7가지 말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이 중에 평소에 하시던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7개 다 했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본론 이 마이너스 변화의 순간. 이 7가지 말을 알게 된 후 제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내가 30년 넘게 딸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늦었다고 생각 말고 지금 시작해봐. 그 말이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첫 번째 시도 용기 내어 전화하기. 이 7가지 말을 알게 된 지 일주일 후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솔직히 정말 떨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딸이 어떻게 반응할지.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받았어요. 딸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평소보다 조금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때 저는 평소처럼 잘 지내지? 밥은 먹었니? 이런 말부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동안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딸아, 그날 엄마가 한 말 기억나지? 내가 예민하다고 했던 그 말. 딸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있다가 기억나요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내 마음 몰라서 미안해.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어. 엄마가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 순간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울음소리. 제 가슴도 미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서 엄마한테 위로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혼날까봐 무서웠어요. 아,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 딸이 힘들어서 엄마를 찾아왔는데 저는 그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상처만 줬다는 생각에. 두 번째 깨달음, 딸의 진짜 마음.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실 저 어릴 때부터 엄마 눈치를 많이 봤어요. 뭔가 말하면 또 비교당할까봐, 또 옛날 얘기 나올까봐. 그래서 점점 말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딸을 사랑한다고 걱정된다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딸을 제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생각났어요. 부모의 공감적 대화가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였는데 공감받은 아이들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평균 40%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자주 듣는 아이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아져서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딸아, 엄마가 그동안 내 마음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내가 하는 말을 먼저 들어볼게. 판단하거나 조언하기 전에. 세 번째 변화, 실제 대화의 변화. 그날 우리는 3시간 동안 통화했어요. 30년 넘게 키운 딸과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딸이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직장에서의 어려움, 연애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저한테 서운했던 일들까지. 평소 같으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게 왜 그 회사에 들어갔어? 연애보다 커리어가 중요해.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이런 말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잘 견뎌낸 것 같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해봐.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 이렇게 대화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엄마가 제 편이라는 걸 느꼈어요. 네 번째 기적 관계의 회복. 그 후로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딸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집에도 자주 오고 친구들 얘기도 하고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도 공유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친구들이 저한테 뭐가 달라졌냐고 물어봐요.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다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딸의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된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말하길 공감하는 말 한마디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70%까지 줄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안정적인 애착 관계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존감과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후에는 딸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엄마,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처럼 키우고 싶어요. 지금의 엄마처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동안 잘못해왔던 것들이 용서받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깨달음,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 혹시 나는 이미 늦었어, 우리 아이는 이미 다 컸는데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딸도 30대 성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변화가 가능했어요. 늦은 출발은 없다. 얼마 전에 제 친구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 아들이 40대인데 그동안 관계가 정말 안 좋았대요.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까지 낳았는데도 1년에 명절 때만 보는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가 용기를 내서 아들한테 먼저 연락했대요. 그동안 아빠가 미안했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 처음엔 아들이 어색해하더니 몇 번 대화를 나누고 나서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손자 육아도 도와주고 주말마다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40대 아들과 70대 아버지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간 거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성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개선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해요. 오히려 성인이 된 후에는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걸음이 가장 어렵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첫 걸음이에요. 자존심도 있고 거절당할까봐 무서우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혹시 딸이 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관계가 좋지 않다면 더 나빠질 게 있나요? 오히려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후회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해본 것에 대한 후회보다 더 오래 간다고 해요. 제가 만약 그때 딸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하면서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자녀분에게 연락하실 때 평소와 다르게 말해보세요. 밥 먹었니? 대신 오늘 하루 어땠어? 공부해라 대신 요즘 관심 있는 게 뭐야? 이런 작은 변화부터요. 제가 딸한테 처음 바꿔서 한 말이 기억나네요. 평소 같으면 너 언제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궁금해 이렇게 말했어요.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하면서도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스탠포드 대학의 BJ 포그 박사가 개발한 작은 습관의 힘 이론에 따르면 작은 변화가 지속될 때 큰 변화로 이어진다고 해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해도 괜찮다. 혹시 처음 시도가 잘 안 되셔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딸과 관계가 좋아진 후에도 가끔 옛날 습관이 나와요. 딸이 고민 얘기를 하면 자꾸 조언을 하려고 하고 걱정된다는 말을 먼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딸이 웃으면서 그래요. 엄마 또 조언 못 하네요. 그러면 저도 미안해. 내 얘기 더 들어볼게 이렇게 말하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자녀들은 느끼거든요. 아, 엄마 아빠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요. UCLA 심리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부모의 완벽함보다는 변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기적 같은 변화들. 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한 지인은 20년 넘게 아들과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 60대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해요. 지금은 매주 같이 등산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딸이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 평소 같으면 그러게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어 라고 했을 텐데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가 옆에 있어 이렇게 말했대요. 그 후로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가 먼저 변화를 시도했을 때 자녀와의 관계 개선 성공률이 85%에 달한다고 해요. 정말 높은 확률이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드웩 교수가 말한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이건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혹시 자녀분과 연락이 뜸하셨다면 오늘 밤에 안부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평소와 다르게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 이런 따뜻한 말로요. 혹시 함께 살고 계시다면 오늘 저녁 식사 때 평소와 다른 대화를 해보세요. 잔소리 대신 관심을, 조언 대신 공감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나이도 성격도 상황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과 변화하려는 의지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마무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아직 배우고 있고요. 혹시 오늘 자녀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일까? 내 마음을 전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말보다 먼저 마음을 전해 보세요. 내가 소중해, 내 마음을 알고 싶어, 내 편이야.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든 부모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